박한길 회장님께서 집과 자동차라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자기가 지금 어떤 집을 살고 있는가 한번 메모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현실이 진짜 그런지 몰랐거든요. 저의 집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30만 원짜리를 살고 있는 17평짜리에서 살고 있는 저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적었습니다. 실제로 적었습니다. 적고 그럼 자기의 현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집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집을 정확히 저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박한길 회장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미나가 끝나거든 부동산을 가서 한번 들려보세요. 분양하는 모델하우스가 있거든 그곳을 가서 집을 보세요. 마치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델하우스를 가서 구경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면 정말 이렇게 집들을 내가 살고 싶은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를 향해서 저는 모델하우스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넓은 집을 보고 왔을 때 정말 39평, 49평, 59평이라는 평수를 보고 왔었을 때 저는 가슴이 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세미나를 가면 회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살고 싶은 그 평수, 그 브랜드, 무슨 동에서 살고 싶은지를 가슴속에다 넣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봐라. 주인공이 되어질 때 정말 그 집에서 내가 어느 날 정말 살고 있는 그 집주인으로 정말 현실에 그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거든요. 너무나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 시키는 대로만 해서 지금은 그 집에서 현재 살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동차 회장님이 어째 그렇게 저는 회장님하고 대화 나눠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마치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여기 오신 분들 그때 당시 말씀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동창들 만나고 누구누구 만나러 갈 때 차 끌고 꼬물 자동차 타고 와갖고 차는 심리밖에다 저기다 세워놓고 와가지고 친구가 왜 걸어오니 그러면 나 버스 타고 왔어. 왜? 차가 너무 엉망진창 꼬물이라서 친구들 앞에 차마 끌고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였죠. 마치 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전양반이 어째 저렇게 내 얘기를 하고 계신디야? 왜? 저는 이때 당시 처음에 애터미를 만났을 때 1994년식 세피아 네이비 컬러를 정말 제가 끌고 다녔는데 제 차는 컬러가 그 네이비 컬러가 아니라 그 책이 색상이 희한하게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서 빨간색, 검정색, 초록색, 노란색. 왜 그러느냐? 다 녹이 슬어서 뻗겨져 가지고 차가 희한한 색깔을 띠고 있었거든요. 그 희한한 색깔을 띠고 있던 그 차를 제가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세미나가 끝나고 나거든 여러분 그 자기 지역에 살고 있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고급 차를 보고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보면서 그 차를 올라타보고 올라탔다 내려봤다 그 차가 길거리 지나가면은 저 차 내가 반드시 탈 차야 라고 RVD를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맞다. 저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대리점에 갔습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이 차도 타보고 저 차도 타보고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지만 저분이 회장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히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니까 어디 따라나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 자동차 마치 내가 자동차가 도로에 지나가면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달려. 내가 머지않아 그 차의 주인공이 될 거니까 길 열심히 내고 있어. 알았지 김기사 혼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차를 눈을 감고 저녁에는 딱 생각을 하면은 차문을 누군가가 탁 열어주고 내가 탁 올라타갖고 출발 멋지게 혼자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생생하게 꿈을 꿨죠. 생생하게 꿈을 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동차가 정말 94년 세피아가 어느 정도로 꼬라망탱이였었냐면요. 지금 폐차장에 갖다 줘도 오히려 그 폐차장에 내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 정도.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차 타고 다니지 않으세요? 예? 그러거든 저처럼 한번 꿈을 꿔보세요. 그래서 이 자동차도 지금은
너무나 애터미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에쿠스 500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100% 애터미의 덕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모에게 효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가는 게 1년에 딱 2번이었어요. 명절 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저희 어머니 생신, 형제들이 다 모일 때 쫓아다녔습니다. 그 어머니 생신 때 가면은 분명히 선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는데 저는 기름값조차도 없어가지고 어머니네 집을 정말 괜시히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 효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효도행위는 오히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본의 아니게 불효를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웬 불효냐? 저희 어머니가 6남매를 두셨어요, 시어머니가. 근데 저희 남편이 5째고 아들로서는 2째인데 가면은 맨날 이 가난한 아들을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눈물바람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바람을 하시느냐? 그 5남매가 줬던 돈을 꼬깃꼬깃하고 이불 속에다 이렇게 노인 양반들 감춰놓으시잖아요. 그 감춰놨던 돈을 저희 애기에게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면서 애기 깎아 사주래요. 그 돈이 그 애기 깎아 사주라고 준 돈이 아니었죠. 니네 어렵고 가난하고 빈곤한 삶을 사니까 니네 그 돈 갖다가 생활에 보태 써라는 돈으로 어머니가 저희에게 오히려 득이 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 저희는 비참했던 생활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그때였으니까 지금 그때 그런 시절을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그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것 하나도 내세울 수 없는 전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죽어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선택해서 하는 동안에 물론 그런 마음으로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해서 일을 현장에 가서 하는데 쉽기만 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은 쉽기만 하세요? 현장에 나가보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단계한다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정말 아픈 얘기를 했었을 때 특히 이제 저희 동생 김사학 본부장 아시죠? 김사학 본부장 내가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누나는 다단계를 하니까 쳐다보지도 말고 들지도 말고 쓰지도 말고 혹시 누나가 어디 가자려면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따르면 아휴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어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는 무너져. 그 동생 와이프한테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 속이 어땠겠어요? 승질은 지랄 같은데 오르락내리락 표정 관리하느냐고 죽을 뻔했어요. 저 그때 인제 말하지 마. 표정 관리하느냐고 죽을 뻔. 그러면서 속에 저는 강한 진짜 시퍼런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퍼런 칼날을 갈았냐면 그래 나는 새빵살이 살아 이놈아 속으로. 그래 나 330만 원짜리 새빵 살아. 네가 볼 때 나 무너졌지? 세상에서 별거 아닌 아줌마로 난 전락했어. 그런데 너는 그래봤자 겨우 그때 걔 21평짜리 살았거든 연립주 때.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 가장 집이 있던 애예요. 아주 부자였어요. 상류층이었어. 우리 친정 식구 중에 최고 상류층. 그 21평짜리 연립 그거 돈으로 해봤자 그거 7천만 원밖에 안 가는 그게 최고 우리 친정에서 상류층이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내가 속에서 이게 가슴에 시퍼런 칼날을 갈았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보다 1년 후에 부자가 되리라.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 지금도 그 말을 하면 눈물이 나올라래요. 그런 독한 마음을 갖고 걔네 집이 그때 3층이었거든요. 내려와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나를 향해 겨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거절하죠.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그 노래를 가슴으로 불렀습니다. 가슴으로. 부르기만 해라. 파트너 하나 나오기만 해라.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마. 지구 끝까지라도. 왜?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해야 됐거든요. 저희 남편이 포크레인 예전에 중장비 사업을 하다가 IMF님이 오셔가지고 망하셨어요. 망하셨는데 배운 게 뭐라고 도둑질이라고 누구 말대로 저속한 표현으로
그 포크레인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남의 집 포크레인을 타기 시작을 했어요. 가서 하루 일당 13만 원을 받고. 근데 우리 남편이 제일 잘하는 전공은 포크레인이잖아요. 제가 이 애텀 및 이 정보를 받고 뭐라고 했냐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애텀미처럼 이렇게 좋은 제품 이렇게 싸게 파는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수당을 풀어준다고 하는데, 35%를 풀어준다고 하는데, 이런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는 성공을 못하면 당신 제일 잘하는 전문성 있지, 전문성. 포크레인 땅 잘 파지. 땅 깊게 파, 깊게. 아주 그냥 팔 수 있는 대로 깊게 파, 구덩이를 파. 그리고는 우리 여기서 성공 못하면 딱 뛰어 들어가는 게 둘이 퐁당해서 뛰어 들어가갖고 다시는 이 위로 기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저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환경, 배경 아무것도 없어.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왜? 성공을요, 제가 예전에 조금 여유있게 살아봤어요. 여유있게 살아보다가 어느 날 돈이라는 놈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아예 떠나버리더라고요. 진짜 인생 맨 밑바닥에서 팍팍 기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애텀미를 만났으니 애텀미가 어영부영 들렸겠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애텀미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왜 29개월 된 딸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을 데려다 줄 때 저는 차에서 아이에게 정말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너의 부자 엄마가 될 건데 나도 대가 지불을 치러야 돼. 그렇지만 너도 부잣집 딸이 되기 위해서는 너도 대가 아닌 대가를 반드시 지불을 해야지만 부잣집 딸이 된다. 네가 그것을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너 나중에 상속 없어, 내 마음에. 그리고 애한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세요. 꼬박 2년을 아침에 7시 50분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8시, 9시에 찾으러 가는데, 제가 그 유치원, 지금 해모둥이 제가 45살 난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애도 거기로 보내요, 지금. 너무 고마워갖고. 그런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증인 아닌 증인이 돼버리셨어요. 그분이 뭐라냐면, 아이고, 예원이 어머니, 선아 어머니, 그 부자 되는 방법 좀 가르쳐 달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300에 30만 원짜리 살았던 역사부터 본의 아니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왜? 그 아이를 우리 집으로 태우러 온 적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께서 증인 아닌 증인이 돼버려서 지금은 그 유치원에 계시던 선생님 한 분도 일하시잖아요. 이래요. 왜? 저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원장님께서 우리 아이 예전에 7개월 때부터, 지금 11살짜리가 7개월 때부터 그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차를 어떤 것을 끌고 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몰라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